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떤 강의하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어떤 사람이 명품을 너무 좋아해서 파산을 했대요. 허세 때문이 아니라 진짜 명품을 너무 좋아해서 버는 대로 다 쓰고 결국엔 신용불량자까지 된 거죠. 근데요, 나중에 그 얘기를 책으로 써서 지금은 일본에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대요. 대단하죠? 학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걸 하라는데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요, 좋아하는 걸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업으로 삼으려면 웬만큼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하고요. 내 걸 포기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미련도 없이도 하고 싶은 것, 그게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아직 좋아하는 걸 찾지 못했다면 고민하고 탐색하고 경험해보고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간이 절대 시간 낭비는 아니에요. 찾는 과정일 뿐이죠. 8월 3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주윤하의 가을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윤하 씨 목소리가 정말 숨소리가 공기 반 소리 반 아니요 공기 소리가 좀 더 많은 것 같아. 정윤지님, 정말 이제 가을인가 봐요. 날씨가 선선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민주님도 저 지금 딱 그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었는데 공감 가요. 꿈을 못 찾고 있었는데 너무 슬퍼요 라고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좋아하는 걸 하라는데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에 빠지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찾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그걸 찾았다고 해서 그게 꼭 또 항상 정답만은 또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고,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만큼 변화무쌍하다는 이야기죠. 박선민님, 요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울적해지네요.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니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복잡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목적지를 뚜렷하게, 그리고 도착할 곳의 어떠한 풍경을 정확하게 알고서 가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정말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 될 거라고 생각해요. 0.1%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다들 좀 불안한 상태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것이니까, 또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 그리고 뭐 경험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고 또 읽고 또 체험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겠죠. 너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의 불안감과 걱정은 있어야겠지만요, 그것들로 인한 어떤 긴장이라든지 나의 철저한 준비 같은 것들이 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걱정 때문에 되려 도전조차 못하게 되거나 좀 스스로를 이렇게 억누르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적당히 긴장하고 적당히 힘주고 적당히 고민하면서 삽시다. 적당히 하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들어.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합니다. 옥상달빛 김윤주씨, 박세진씨 오십니다. 실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넣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준하, 윤희석, 최재웅, 김동욱, 정욱진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에 초대합니다. 8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9월 9일 수요일 오후 8시 티켓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15 유러피언 재즈 페스티벌에도 초대합니다. 9월 12일, 13, 20, 25일 4일에 걸쳐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8개국 9팀이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장소는 베가마트홀이고요. 9월 12일 오후 8시 30분 잉거마리 퀸텟 공연 티켓으로 준비했습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미래앤올리드, 다우닝산업, 지제센터피아, 광동제약, 윈가드, 라운건설, 삼성디지털프라자, 영진구론산 바몬드, 넥센타이어, 페브리즈, 포르쉐, 갤포스, 배달의 민족,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MBC 라디오 DJ들과 최고의 가수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2015 MBC 라디오 DJ 콘서트 신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저 무디도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6일 저녁 7시 반 상암 MBC 앞에서 만나요. 가자. 와이니 무디.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푹 빠졌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푹 빠지기보다는 들으면서 야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좀 충격을 저에게 안겨줬던 그래서 좀 많이 찾아 들었던 그런 팀의 곡을 가져왔어요. 드림시어터인데요. 뭐 한국에도 매니아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내한 공연도 꽤 드림시어터는 했고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Another Day라는 곡인데 원래 드림시어터가 사실 곡들이 다 막 기본 8분, 9분, 막 28분, 막 40분짜리 막 있고 막 라이브 하면은 막 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푸른밤에서 틀기에 좀 무리가 있어서 Another Day는 그래도 좀 길이로 따져봤을 때 좀 친절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멤버들이 참 재밌어요. 3명이 버클리 음대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어떤 팀이 이제 구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되게 고학력의 느낌이 있잖아요. 음악에서도 그런 게 느껴집니다. 왠지 이게 사람의 편견이 무서운 게 버클리라는 걸 알고 들으면 뭔가 더 대단한 느낌이 있어요. 어나데이 들어보시고 혹시 좀 이런 스타일 프로그레시브 메탈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가신다 싶으시면 다른 곡들도 많이 찾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림시어터의 Another Day 듣고 오겠습니다. 드림시어터의 Another Day 듣고 오셨습니다. 임서연님이 도입부 연주가 너무 좋네요. 애니메이션 오프닝에 나올 것 같아요. 오늘도 플레이리스트에 한 곡 추가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뭐 좋아해 주시면 사실 이 프로그레시브 메탈이라든지 좀 이런 하드한 락 장르 곡들은
취향을 많이 타서 조금 선곡하는데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이런 좀 메탈 곡들, 밴드 스코어들 곡들 좀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왜인지. 그래서 좀 많이 가져오려고요. 네. 권미혜님,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주말에 출근해서 피로가 쌓인 탓인지 감기가 걸렸어요. 코가 꽉 막혀서 어떤 걸 먹어도 맹맛이네요. 아 슬퍼라. 감기 조심해요. 라고. 에이 뭘 슬퍼합니까? 이게 그냥 어차피 먹어도 다 맹맛인 거. 다이어트 합시다. 칼로리 낮은 거, 안 튀긴 거, 안 짠 거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건강 오랜만에 좀. 예. 김태현님, 쫑디 개강 싫어요 라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왔겠지만 그래도 저도 바로 올리려고요. 개강이라니 살려줘요 쫑디 라고. 개강은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니 즐기세요. 피할 수 없으면. 아 근데 어떻게 즐겨 그걸. 김채은님, 쫑디 저 DJ 콘서트 사연 진짜 열심히 썼는데 떨어졌어요. 심지어 당첨자 명단 확인하다 저랑 이름이 같으신 분 계셔서 심쿵할 뻔했네요. 다음엔 되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안타깝네요. 이 DJ 콘서트가 9월 6일 8시에 7시 30분 7시 30분에 또 시작을 하죠. 오시면은 또 이런저런 무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재밌게 즐기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다혜님, 지금 곱창에 소주 한잔하고 들어가는 24살 직장인입니다. 이제 막 셰프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새내기 직장인인데 여자 몸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어요. 술김에 옛 라디오에서 위로받았던 게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위로 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떠한 지금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하시면서 부딪힘이 있으셨나 봐요. 힘내시고요. 그래도 생각하신 것보다 더 상황이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자세한 이야기를 보내주시지 않으셔서 어떻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좀 오지랖을 부릴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요. 그래도 상황이 잘 되길 함께 생각해드리겠습니다. 이지혜님, 저도 어제 이별했네요. 마음이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니 마음이 먹먹하네요. 이 시간에 누워서 통화하며 잠드는 게 익숙했었는데 괜찮아지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질 겁니다. 예. 원래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 인연이란 것이 다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고 또 스쳐 지나가고 다가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최보윤님, 쫑디 저 내일 첫 출근해요. 아직 졸업도 안 하고 친구들보다 먼저 회사에 가는 거라 개강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마냥 부럽기만 하네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쿠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런저런 좀 변화들이 이제 본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현님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906님, 쫑디 제가 아직 취직이 안 된 상태라 안 그래도 요즘 너무 우울했는데요. 오늘 친구 잠깐 본다고 친구 회사가 있는 여의도에 갔거든요. 한낮에 여의도 한복판을 걷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만 거꾸로 가는 기분이 들어서 갑자기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는 건데도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늦게 가는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항상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이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길이 다르고요. 목적지가 다르고요. 우리가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예. 느리게 가는 거 빨리 가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고 3906님도 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속도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 정말 빠르게 달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느리다면 어떠한 준비를 통해서 나중에 정말 빨리 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지요. 근데 저는 느리게 가고 빨리 가지 못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너무 마음이 무거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서드코스트의 My Soul 듣겠습니다. Yeah. Oh baby, love is always on my mind. 시대가 변하면서 연애의 트렌드도 조금씩 바뀌고 있죠. 특히 이제 남자들도 적극적인 여자들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남자들에게 부담이 아닌 호감으로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려 말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들이대지도 않을 것 같은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네. 친근감으로 아하. 가야 될 것 같아요. 엄마처럼. 친근하잖아요, 우리 엄마. 엄마는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막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 옥상 달빛의 박세진 씨 생각은요? 근데 막상 또 적극적으로 하면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서 그냥 귀여움으로 어필해야 될 것 같아요. 귀여움. 자, 다양한 경우의 수 앞에 늘 고민하고 좌절하는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격려를 드리는 시간이죠. 별에서 온 연애. 자, 적당히 격려하면서 적당히 질타도 해주는 두 분입니다.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찌 지내셨나요?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뭐를요? 뭐든. 뭐든 열심히. 뭐 세진 씨는요? 네, 스케줄이 같아서 저희도 되게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같이 열심히. 뭐든 그래요,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알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정말 이 매주 하는 건데 이 별에서 온 연애라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저는 이질감이 들죠? 왜 이렇게 오늘따라 처음부터 이러면 어떡해요? 오늘따라 너무 이질감이 드는데. 저기만 또 비 오네. 나 비 오는 게 좋은데? 나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우산 안 쓰고 걸어 다닐 건데. 큰일이네 이거 시작부터. 안 돼요, 머리 빠져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요.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 뭐 윤주 씨는 친근함, 네. 세진 씨는 귀여움. 뭐 사실 뭐 이것도 좀 웃기긴 하죠. 뭐 연애 트렌드가 있는 거, 사랑의 트렌드가 있는 게 좀 웃기기도 한데 어찌 보면 이런 정말 뭐 초식남, 육식남 이런 단어가 왜 생겼겠습니까? 그런 어떠한 선호도들이 생겼다라는 그렇죠. 반증일 테니까. 뭐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뭐 당장의 남자 대 여자라는 느낌보다는 뭐 친구까지는 아니어도 네. 편안하게 뭔가 뭐 일이 있을 때건 뭐 힘들 때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돼야지 거기서 플러스로 뭔가 연애의 감정도 생기고 하는 거지. 네네. 너무 그냥 남자 대 여자 정말 소개팅처럼 그런 느낌으로 처음부터 만나게 되면 그게 아예 소개팅이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아니었다면 좀 다가가기 힘들지 않나. 지금 생각해요. 보니까 약간 윤주 스타일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친근하게 모든 사람한테 되게 관용적이고 네. 뭔가 그렇게 대하는 게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네네. 어리든 나이가 먹었든 먹었든 남녀노소를 네. 얘기하는 네네네. 거죠. 네. 근데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새어 나오는 거지. 저는 편한 게 좋아요 우선. 그렇군요. 네네. 편안하게 잘 해줘요. 그리고. 세진 씨는요? 저는 귀여움이라고 하셨는데. 그쵸. 저는 귀여워요. 귀여움을- 세진이도 세진 씨도 귀엽죠. 엄청 귀여워요 진짜 사람들한테. 장난 아니죠. 저는 오빠 지금 약간 또 귀여워. 지금 또 당황했어. 아니, 제가- 지금 야, 손을 아니, 들고 해명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해명. 어떤 해명? 해명. 들어보자. 저는 일단 표정이 엄할 때가 많아요. 엄하다고요? 예. 이렇게 되게 단호하게 보이기도 하고 안경을 써서 되게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경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어려운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종종 그럴 때가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에 어떤 반전되는 그런 것들. 벽을 허물 수 있는 것.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죠. 그것이 귀여움이다. 맞아요 귀여움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세진 씨 귀엽죠. 맞아요 귀여워요. 맞습니다. 오현진. 평가받기 싫은데. 여빠. 또 반전. 귀엽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까칠하게. 오현진님. 오늘 옥달 언니들 나오는 날이라 월요임에도 불구하고 안 자고 버티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재밌는 분들이신 것 같은 기대할게요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혜빈님, 쫑디 그리고 옥달 언니들 별연애 통해서 맨날 사연으로만 연애를 배우다가 저도 드디어 오늘부터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와. 남자친구 아니고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긴. 잘못 읽고 싶은가 봐. 차차차. 매주 듣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이게 도움이 돼서 연애를 한 그런 걸까요? 건가? 우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잡담 1시간이 도움이 된다니. 혜빈 씨가 지금 굉장히 어. 뭔가 꽃을 핀 거죠. 그래요. 우리 축하하고요. 때문이라기보단. 그래요. 그리고 뭐 문제가 잘 있으면 됐다. 네. 사연 보내주시면 또 벌써 저희가- 문제 얘기하면 어떻게 오늘 사귀었는데. 없을 리가 없어. 없어. 없을 리가 없어. 문제가 있을 거야. 어디 찾아보면 있겠지. 우산 쏟아줘야지. 그래요. 자, 왜 눈물이 나는 거지? 하품을 했나? 아유, 3708님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저번에 버스에서 남성분에게 연락처를 어떤 식으로 물어볼지 사연 보낸 사람인데요. 남자분이 푸른밤을 들으셨나? 여태까지 버스에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갑자기 지하철 타기 시작하셨어. 남자분 푸른밤 듣고 계신다면 한 번만 버스에 타주세요. 연락처 꼭 드리고 싶어요. 이사 가셨겠죠. 그래요. 뭐 갑자기 그렇겠지. 갑작스레 이민이 잡혀서 이민. 여행 갔을 수도 있고. 아니, 갑자기 제주도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셔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휴가철이라. 푸른밤 들으셨다고 난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을 맞습니다. 거예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요. 자, 실시간 상담도 우리 받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요. 순간 그래요. 정적이 정말 느껴졌네요.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그래요. 노래를 들으려고 해요. 아까 저도 그러려고 해요. 버스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네. 어떠한 딱 맞는 제목이 아닐까. 포이트리와 옥상달빛이 함께한 흐린 뒤 맑음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포기하려 할 때 그때가 시작이야. 라라라라 라라라라. 삶은 늘 그래. 호산한 날 없이 만난 소나기처럼. 포이트리 그리고 옥상달빛이 함께한 흐린 뒤 맑음 듣고 오셨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또 희망 고문을 해주시네요. 오랜만에 이 노래를 들었는데 네네. 윤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청초하죠?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잠깐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세요? 왜 누가 뭐라고 그만 했어요? 누구세요? 모르겠어요. 정재영 아나운서신 거 아니야 금방? 깜짝이야. 무슨 일이지? 너무 좋다. 유가애님. 저 사실 아프게만 끝난 과거 연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듣고 생활했었는데요. 이 코너에서 쫑디와 옥달 언니들이 해주는 말들이 꼭 나한테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해주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래요. 이만큼 또 힘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가볍게 떠드는 게 그래요. 아니어서. 뭐 살인 예고나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면서 오늘 그런 상황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올라오는 그러니까. 올라오는 그것들을 이게 억누를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앞니로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니에 걸쳐주세요. 네네네. 그 단어가 막 튀어나올 것 네네. 같다. 그럼 앞니에 탁 걸쳐서. 네. 자, 그래요. 이제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대전에서 익명을 요구하신 L씨의 사연입니다. 남자분 사연이네요. 네. 저는 25살의 대학생인데요. 몇 달 전 우연하게 만난 지금의 여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와 만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요즘 저에겐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념일에 굉장히 인색한 편인데요. 가족들 생일이나 부모님 결혼기념일도 그냥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편이고요. 친구들 생일도 축하 인사나 가능한 작은 선물 하나 정도로 지나가는 편입니다. 물론 제 생일도 잘 챙기는 편이 아니에요. 선물 받는 것도 부담이 돼서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그런 걸 챙기지 않다 보니 그게 더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지난달 제 생일에도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난 원래 생일 안 챙기니까 선물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남자친구 생일을 어떻게 안 챙겨? 더구나 나랑 보내는 첫 생일인데 말도 안 돼. 아니야, 나 진짜 진심이야. 마음만 받을 테니까 진짜로 진짜 절대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여자친구는 제가 살면서 엄두도 못 내본 비싼 티셔츠에 직접 만든 케이크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절 처음으로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데려가 첫 아이고. 스테이크를 먹여줬죠. 이야. 처음 해보는 생일 파티와 선물들 정말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번 달 말에 있는 100일이 걱정되더라고요.
제 맘대로 100일은 소소하게 보내고 나중에 생일을 꼭 챙겨줄게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제 생일 때 받은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라도 보여주고 싶고 이제 막 대학교 1학년이 된 20살 여자친구의 첫 연애만큼은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챙겨주고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저 지금도 여자친구를 안 만날 땐 라면만 먹으면서 아끼고 아끼는 편인데 100일을 잘 넘긴다 해도 여자친구 생일에 크리스마스에 등등 앞으로의 기념일을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돈 문제는 무시 못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 연애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데이트 비용은 물론이고 뭐 생일, 기념일 이런 것들 챙기는 게 조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남성분의 사연이었어요. 아 근데 학생들은 다 돈이 없어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자친구가 되게 괜찮은 친구 같은데. 저도요. 네. 사실 뭐 언제나 만날 때마다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먹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만날 때마다 뭐 비싼 선물 서로 주고받자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리고 또 가격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 있는 손수 만든 케이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줬다라는 건 그만큼 또 본인의 노력과 어떠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분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감동을 크게 받으신 거고. 그렇죠. 받았겠죠. 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고마움을 돌려주고 싶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도 되게 괜찮은 분인 것 같아서 사실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나도요. 있고요. 괜히 막 이 연애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됩니다라고 했을 때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이런 사실 물론 이런 현실적인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뭐 김혜민 님도 굉장히 현실적인 사연이네요라고 보내주셨고 네. 근데 그런 고민이- 김유민 문자 뭐야? 뭐라고 왔어요? 세진 언니는 여자인데 여자 목소리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쿠쿠. 너 뭐? 잠시만. 우리 가족분이에요. 정말 유민 가족분입니다. 씨. 잠깐만요. 너 뭐 미안해요. 나왔는데. 내가 네. 지금 조금 당황해가지고 덥다 여기. 에어컨 좀. 틀어드릴까요? 괜찮겠어요? 이제 가을인데. 노력하는 거 아니고 네. 나 원래 여자 목소리예요. 네, 그래요. 알겠어요. 유민 씨. 네, 사과하세요. 어쨌든 한서진 님이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연애의 즐거움인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니 너무 안타깝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다기보다는 그 연애의 즐거움일 수도 있긴 한데 네. 그거를 뭐 이렇게 선물을 꼭 해야지만 즐거운 건 맞아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맞아요. 저도 뭐 챙기는 사람이 아니어서 더 이분의 편을 들고 싶은 것도 있긴 하지만 맞아요. 뭐 정말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뭐 편지를 쓰세요라고는 게 사실은 분명히 이분한테는 그걸로 만족을 못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편지만 쓰세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여자친구랑 뭐 너무 정말 적나라하게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나는 요즘에 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뭐 모으고 있고 이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들고. 그냥 이것 때문에 지레 겁먹고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요. 그냥 지금 만약에 본인이 뭔가 금전적인 어떤 여유가 너무 없어서 네. 뭐 어떤 지금 받았던 티셔츠라든지 그때 데이트하며 사용했던 뭐 금액들에 비례하는 어떠한 선물을 하기 힘들다라고 네. 한다면 그냥 뭐 진짜 단순하게 얘기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줬던 것처럼 정말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더라도 무언가를 만들어서 주는 것도 맞아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뭔 것은 저는 먹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뭐가 없어져야 뭐가 없어져야 그것도 괜찮네. 눈에 안 보여야 차라리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내가 이 여자친구한테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쓰지 못하는 내 자신이 좀 싫은 거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의외로 그런 것보다는 정말 평소에 정말 자상하게 잘해주고 내가 만약에 미안해 그럼 남자친구분이 네네. 미안한 만큼 잘해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여자친구는 진짜 행복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저희 집이 예전부터 뭐 이렇게 받고 선물을 받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집이 아니어서 저도 선물 받는 거에 되게 어색해서 네. 선물을 받았을 때 뭐 너무 좋은데 고마운데 어떻게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얘 이거 싫은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는 그걸 표현을 잘 못했는데 네네네네.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 분명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 다 티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러면 맨날 입고 다니고 주는 사람이 정말 그것만 기분 입어. 좋거든요. 그것만 입어. 그렇지, 그럼 그렇지. 싫어. 맨날 그것만 작작 좀 입어. 입으세요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정말 구멍 선물을 받았을 나겠어요. 때 너무 기분 좋게 받는다면 주는 사람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와서 보니. 그리고 뭔가 약간 허세라도 뭔가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그래도 맞아요. 그 자신감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더 못나 보일 수 있어요. 돈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요. 아주 20대인데 맞아요. 학생들 어떻게 돈 많습니까? 그리고 20대 초반인 여자친구니까 물론 그 상황들을 본인도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도 뭐 용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일단 생활을 하고 있을 테고 네. 그것들이 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는 그런 금액들인 걸 느끼고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지금은 학생 신분이고 그래서 이것밖에 못 해주지만 내가 나중에 정말 잘 되면 너한테 진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해줄 수 있게끔 내가 해줄게 뭐라든지 그런 말이라도 어떠한 그런 돼요. 미안함의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쵸. 지금 당장 해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윤나리님, 저도 그런 남자친구 만났었는데 데이트 비용 거의 10대 0 정도였는데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마음을 충분히 보여주신다면 여자친구분이 서운해하지 않고 고마워할 거예요. 저도 4년 만나면서 아무런 선물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그 친구와 충분히 고마워하고 이야. 사랑해줘서 괜찮았어요라고. 멋있네요, 이분 진짜. 그래요. 윤나리 씨. 맞아요. 이런 것들이 또 어찌 보면 물질적인 어떠한 주고받음이 없더라도 네. 더 큰 사랑이 있으니까 또 이해가 되는 그래요, 것도 그래요. 있고. 4285님. 저희도 학생이라 100일, 500일 이런 날 크게 선물하거나 그렇지 않고 케이크 하나 사서 촛불 불고 서로 먹여주면서 지내는데 선물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선물이 행복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선물은 그저 뭐랄까 증거 같은 거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촛불 불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먹고 그냥 없어지는 것만 먹고 좋아하는구나. 없어지는 것만 좋아해요. 무조건 그냥 뭐 이런 거. 사라져라. 사라져. 아니 그게 아니라 장난이고. 물론 기념일날 촛불 부는 거야 너무 네네. 좋죠. 행복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케이크 중요한 게 아니라 촛불을 같이 부는 순간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추억으로 남는 눈물 거지. 닦고. 나 안 우는데? 나 눈 초록초록한데 완전 동그란데? 완전 동그란. 괜찮은데? 진짜 아니, 동그랗네요. 너무 철벽 쳐서 무서워 지금. 조심해요 나 지금. 이거 예민해요. 문자나 읽어야지. 한세은 예민해. 씨 선물로 쿠폰 같은 거 어때요? 무조건 같이 있어주기, 화 풀어주기 진짜 귀엽고 설레던데. 나는 별론 것 같아. 바로 별로라고. 저도 이게 네. 그렇게 막. 이게 뭐 나 좀 약간 손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럴 근데 수 있어. 이게 지금 여자분이 20살이어서 약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난 늙었다.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 오늘 둘 다 되게 예민한데 나 혼자 해야 되겠다. 자, 아니, 여러분 듣고 내가 계시죠? 20살이랑 비교를 당하니까 지금 12살이 어리니까 아니야, 그게 사실 아니라 내가 정서를 이해를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게 아니라 했어요. 사람에 따라 그 감성의 차이라는 거죠. 뭐 그래요. 45이 돼도 그런 쿠폰을 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어떠한 그 감성의 차이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그렇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 이민지님, 근데 어쩌면 여자친구도 내심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사진 보내신 분이 선물 등을 사연 보내신 분이 선물 등을 너무 간소하게 하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특히 첫 연애라면요. 여자친구에게 차라리 내 현재 사정이 이러저러하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 힘들다는 표현이 별로 맞아, 것 같아요. 맞아. 그래, 힘들다는 뭐야, 표현. 내가 좀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도 나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 뭐 널 위해서 되게 신경 많이 쓴 거야. 그리고 이게 뭐 그냥 선물 등을 간소하게 했다. 이게 근데 정성이 들어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케이크 됐건 뭐 먹는 게 됐건 뭔가 정성이 들어간 거라면 저는 굳이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약한 모습은 안 보여도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약해지지 마십시오. 자, 이쯤에서 2부를 마무리하고 노래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니코 앤 빈즈의 Am I Wrong 듣겠습니다. Am I wrong for thinking out the box from where I stay? Am I wrong for saying that I choose another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죠. 별을 서운 연애 옥상 달빛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엄지수님이 지금 세진 언니랑 쫑디 사포 같아요. 까칠해라고. 아닌데요. 부드러워. 근데 사포가 있어야 날카로운 것도 무뎌지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날카로운 거 없어요. 그래요? 네. 세상에 존재할 거야. 테이블까지 타원형이. 각이 없네. 모서리가 없어. 모든 모서리를 찾아서 내가 갈아버릴 거야. 자, 실시간 상담 만나보죠. 네, 1299님. 저 진짜 잘생긴 사람이 번호 물어봐서 그런 적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홀린 듯이 번호 줬는데 일주일 넘게 연락이 안 와요. 번호는 왜 물어본 걸까요?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연락 안 오면 그냥 보내시는 게. 그쵸. 안녕. 빠이. 답이 없어요. 7318님. 회사 앞 K은행 은행원 분께서 저 첫눈에 반했나 봐요. 어쩌죠? 어떻게 다가가죠? 곧 은행 가야 되긴 하는데. 본인이 반하셨다고요? 본인이 은행원 분에게 반했다고요? 그럼 뭐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번호표 계속 뽑으세요. 그러면은 저기 나중에 안 돼요. 혼나. 경찰씨한테 그러니까 혼나고 뭐 이것도 물어보고 이거 통장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적금도 물어보고 다 저기 물어보고 결혼을 준비하려면 어떤 예금을 들어야 좋죠? 다 결혼 예금 그런 거 있나요? 결혼 적금 없나요? 당신이랑 들고 싶은데 공동 명의로. 우선은 계속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자주 가면서 얼굴을 트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바로 뭘 물어보는 건 약간 또 일단 뭐 얼굴 안면을 트는 것이. 네. 익명이 요청하신 분이 10년 지기 친구와 술 마시다가 엄격결에 진한 스킨십을 하게 됐어요. 어머나. 단둘이 술 마신 적은 셀 수 없이 많았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저도 그 친구도 분명 서로를 이성으로 생각했던 적이 없었는데 술이 웬수일까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자꾸 신경 쓰이고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전에 편하고 부담 없는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정답이 나왔네요. 없다. 없어. 100% 없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싶잖아요.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네. 없다라는 걸 아셨으니까 네. 확실하게 단판을 지으시는 게. 그렇죠. 네, 그게 근데 좋으실 본인도 겁니다. 몰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남자로 생각하나. 근데 술 때문에 이게 그런 서로 이성으로 생각했던 적이 없는데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 은연중에 여자로 생각하고 남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거지.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둘이 술도 10년 지기 친구와 계속 술도 자주 먹었는데 그게 그냥 이게 이성으로 술을 마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편한 남자친구, 편한 여자친구.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끼겠습니다. 아끼지 말아주세요. 아끼지 마라. 노래 나올 때 얘기해 줄게요. 6462님. 자, 음악 들을까요? 아니야, 6462님. 참 해맑은 후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최근에 소개팅을 했는데 후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까였구나 했어요. 근데 얘가 너무 해맑게 잘 됐다고 생각해서 뭐 연락이 안 오면 알겠지 하고 넘겼는데요. 일주일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자꾸 주변에 물어봐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해맑은 친구한테 충격을 주기도 좀 그렇고 뭐라고 이야기해줘야 될까요? 그냥 내비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행복 속에 살고 여기서 있는데. 뭘 얘기하면 너무 상처가 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맞아요. 가만히 두는 게 뭐 옆에서 맞아요. 이렇게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겠죠. 맞아요. 그것은 곧일 겁니다. 9975님. 저는 16살 중학생인데요. 집 옆에 태권도장에서 알바하는 22살 오빠가 너무 좋습니다. 간간히 얘기는 하는데 거의 고등학교 얘기밖에 안 해요.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친해지고 있는 단계 아닐까요? 그러게. 사귀면 안 돼요. 안 돼요. 친해지기만 하세요. 그때 가면 더 멋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맞아. 5629님.
제가 1년 전쯤 좋아했던 동기 오빠가 있는데요. 그때 둘이 잘 붙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CC라는 소문이 나면서 오빠가 부담스러웠는지 저를 차차 멀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백도 못하고 이젠 절친 사이도 아니게 됐는데요. 전 아직까지 옛날 생각하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더 이상 발전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왜 자꾸 그때 생각을 하면서 속상해하는 걸까요? 잊을 수는 있을까요? 어떤 CC라는 소문 현실이 아닌데도 사실이 아닌 소문을 듣고 네. 뭐야 안 되겠다 이렇게 멀어졌다라면 발을 뺀 거죠, 오빠가. 그랬다면 정말로 CC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낮다라는 얘기를 좀 그렇죠.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서 기쁠 수 없는 것 같아요.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네, 그치. 맞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 생기면 자연스럽게 잊혀진다는 그런 어른들의 말은 100% 다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다음 사연. 7307님.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 남자애와 연락을 했는데 계속 연락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연락하면 되지. 뭐야? 오늘 굉장히 빠른 문자들이 많이 오네요. 계속 연락하면 돼요. 연락해야지. 축하드립니다. 해결됐어요. 익명인데요. 익명을 해야 할 듯이라고 보내. 그러면 익명해야 이름을 할 듯. 아시나 보다. 네. 네네.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요즘 다른 남자들한테 눈을 돌리게 되고 꼬리를 치게 돼요. 아니 스스로 꼬리를 친다고. 아니 아는 거지. 아니 우리 꼬리가 없어요. 인간은 꼬리가 없습니다. 태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남친한테 미안해서 헤어지자고 해야 될까 봐요. 너무 미안해서 얼굴도 못 보겠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헤어지세요. 헤어져야죠. 헤어지자고 해야 할까 봐요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헤어지셔야죠. 그리고 그 꼬리를 친다는 단어 자체를 본인이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면 자각을 하고 있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어져야 해요.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미안함도 있고. 그래요. 헤어지세요. 아싸. 최은준이 저 사람 진짜 오늘 한커플 깼다. 친한 남사친이 요즘 신경 쓰여요. 저번 주에 한 번 꿈에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그래요. 꿈 때문인지 은연중에 좋아하게 된 건지 뭘까요? 근데 꿈에 나오고 그러면 더 신경 쓰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있긴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은연중에 생각을 해서 꿈에 나오는 경우가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내가 들었는데 맞아요. 그 전에 기사로 얘기하셨어요. 기사로 그 평소에 자기한테 끌리는 이성의 타입이 나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맞아. 꿈에. 꿈에. 그러니까 나도 뭐 성적인 인지하지 어떤 못했지만 어필이 됐었던 사람. 어떠한 좀 판타지가 충족되는 사람, 어.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 충족되는 사람이 이제. 그러면은 관심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가 맞네요. 근데 저 아닌데 내 꿈에 나왔던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은연중에. 그냥 막 타입이었나? 꿈에 나온 사람 말고 그 뭔가 그래도 그죠? 제 꿈에 좋은 세진이도 나오고 막 하니까. 좋은 그런 이성적인 액션이 있었다. 느낌으로. 꿈에서. 음. 6561님. 제가 18살 여고생이고 과외 선생님이 20살인데요. 과외 선생님이 너무 좋은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어떡하죠? 포기하세요. 2년 기다려야죠. 포기하세요. 공부 지금은. 과외하세요. 공부 뭐 하는 거야? 과외도. 그리고 선생님 바로 바꿔야 되는데. 저러면 그래 공부를 집중 이거- 못해. 어머니 번호 알려주세요. 지금 전화해가 과외 선생님 바꿔버리게. 숙제하세요 빨리. 과외 선생님의 에이 안 선생님하고 돼. 공부만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여고생 20살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0453님. 전역 후 4일 만에 그 사람은 제가 바라는 만큼 더 잘해줄 자신이 없다면서 떠났어요. 진짜 너무한다. 근데 어떻게 바랬어요? 뭘 바랬길래? 대체 뭘 바랬어요? 결혼하자 그래서 아니요 아유, 뭐야 이거. 친구들 말이 제가 떠났어요. 너무 잘해줘서 떠난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쓸쓸할까봐 매일 써준 편지가 매주 자주 갔던 면회가 매일 받아준 전화가 그에겐 그렇게 부담이 됐나 봐요. 전 아직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잊을 수 있을까요? 사귀기 전에 저렇게 했었나 봐. 아니 사귀고 사귀면서. 사귀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 남자가 전역하자마자 헤어지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면서 전역 나를 후. 사귀면서 나한테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 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을 그녀는 나에게 계속 해주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미안함과 부담감이 쌓이고 요즘에는 근데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기다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대요. 맞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생각을 해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2년 동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한정적인 상황에서 근데 여자친구가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사람이라는 게 받으면 돌려주고 싶고 내가 받은 이제부터 감동을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감동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근데 이게 다 핑계 같아? 네. 알겠습니다. 핑계래요. 이거는 악담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서 사실 좀 그런데 빨리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당장에 다른 사람 만날 수 없겠죠. 그래요. 그런데 좋은 나랑 인연이 안 오길.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맞아. 전혀 그 4일 만에 떠나는 거 진짜 너무 나쁘다. 근데 그럼 미안하고 갖고 있어도 헤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되게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게 더 네. 고통이에요. 미안한 마음으로 미안해서 사귀는 거. 동정으로 이렇게 만나도 안 되고. 물론 감정이 있죠. 근데 그 미안함과 부담감이 계속 쌓여. 왜 계속 나한테 그래요? 내가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내가 헤어지자고 4일 전에 그런 거 아닌데 왜 0453 나한테 그래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들도 네.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빨리 잊을 수 있을까요?라고 근데 했으니까. 빨리 잊을 수는 없어요. 그쵸,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음. 만약에 빨리 잊혀지면 그만큼 안 좋아한 거니까 사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네네. 생각에는. 근데 근데 빨리 잊는 것라기보다는 좀 나의 주의를 딴 데로 이렇게 돌리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일을 열심히 한다던가, 집중할 운동을 뭔가를. 열심히 한다던가, 음. 아니면 내가 취미생활을 한다던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던가, 뭔가 좀 주의를 딴 데로 분산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유지연님. 괄호치고 완전 심한 욕 괄호 닫고. 그 남자분 분명 후회합니다. 이건 진짜 100% 후회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고마움을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마움이 그 고마움을 알고 있어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저한테 화내는 거예요? 아니요. 뭐야 연기한다. 야 매스컴 이렇게 무섭군요. 야 연기한다. 뭐야? 야. 이게 더 연기야. 그래요? 걸렸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잊으셔야 될 텐데. 그래요. 좋은 사람이 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인연 만나시길. 자, 노래 듣겠습니다. 존 레전드 그리고 코린 베일리의 Where is the Love 듣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d like to welcome back to the stage our very special guest tonight, Miss Corinne Bailey Rae. Give it up. 네, 존 레전드 그리고 코린 베일리의 Where is the Love 들으셨습니다. 목소리 다 좋네요. 자, 8459님. 이 코너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쫑디랑 옥달 언니들 솔로몬 같아요. 고마워요. 오지은님. 오늘은 뭔가 내용도 커플이 끝나는 얘기도 많고 조언도 좀 그렇네요. 솔로인 전 좀 좋네요. 지은 씨. 어머 되게 좋아해 지금. 쫑디 동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동감이라. 이렇게 다들 헤어진다고 해서 제가 기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정말 크나큰 오예입니다. 오예! 오해 아니고. 내가 눈물이 나네. 왜? 그냥 눈물이 날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문정동에서 Y씨가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일 1년 2개월의 길었던 솔로 생활을 청산하고 얼마 전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학원에서 처음 만난 남자친구는 처음으로 저에게 사랑받고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에요. 사귀기 전에는 메모에 휘갈겨 쓴 편지도 자주 주곤 했고요. 밥은 먹었는지 공부는 잘 되는지 시시때때로 챙겨주는 자상한 모습에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런 걸 처음 받아보는 거라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저희 집은 문정동이고요. 남자친구 집은 석관동이거든요. 그야말로 끝과 끝인데 제가 전화통화를 하다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고 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인데 그 누가 거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됐죠. 만나면 만날수록 성격도 좋고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사귄 지 2달 정도 된 지금 남자친구는 저에 대한 열정이 너무 빨리 식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도 학원을 같이 다니고 있는데요. 7시에 학원이 끝나면 같이 저녁을 먹고 차도 마시다가 헤어지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더니 이젠 버스 정류장에서 해맑게 인사를 합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 번은 남자친구한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죠. 나 오늘도 혼자 가? 안 데려다 줄 거야? 미안. 나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만 혼자 가. 다음에 데려다 줄게. 뭐야. 잡힌 물고기한테 밥 안 주는 거야? 에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든 너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고. 솔직히
지금 너 데려다주고 나 집에 가면 12시야. 12시 푸른밤 시작하는 시간 나 너무 힘들다. 뭐 남자가 꼭 여자를 데려다 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좀 변한 것 같은 느낌에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예전에 남자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자긴 실증을 잘 내는 편이라 연애를 오래 못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어. 그 말도 자꾸 생각이 나고요. 예전에 수시로 쓰던 메모도 사귄 이후로는 완전히 끊겼고요. 가끔 학원 끝나고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이 시간에 야 너 밤에 뭐 먹으면 살쪄. 너 맨날 살찐다고 걱정하면서 왜 칼로리 높은 것만 먹으려고 하니?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 아 열받아. 어쩌다가 제가 친구들 만나느라 늦게 들어갈 것 같아서 데리러 오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은 일찍 들어가. 난 너 술 먹고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거 진짜 딱질색. 완전 모르겠어. 왜 그러는 거야? 거기다 술 취한 여자친구 데려가는 건 더 싫어. 우리 서로 그런 부탁은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꼭 집에 데려다주고 저를 위해 달려와야 하는 건 아니지만요. 사귀기 전과 후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 조금 혼란스러워요. 지금도 이런데 나중엔 더 어떻게 변할지 걱정도 되고요. 제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예전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걸까요?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서운해지고 바라게 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사귀기 전과 후의 모습이 너무 다른 남자친구 모습 때문에 고민인 사연이었어요. 만난 지 2달 됐다고 했죠? 그렇죠. 김수진 님이요. 네. 쫑디 연기 적당히 좀 합시다. 아 왜요? 너무 리얼해가지고 난 화가 날 뻔했어요. 열심히 한 거예요. 대본에 충실한 겁니다. 전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왜요? 왜 웃어요? 그런 사람 맞아요. 알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제가 연애 몰라요. 제가 연애하는 거 모릅니다. 봤어요? 아유, 된 모르네요. 그래요. 어쨌든 근데 연기에 비교가 충실했었던 되는 거는 것뿐입니다. 비교가 됐던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근데 너무 다르니까? 이게 만약에 내 상황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네. 우선은 내가 바라는 거를 내가 먼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번 데려다 줘 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데려다 주면 뭔가 좀 느끼지 않을까요? 난 뭐- 별로 그렇게 감흥 없을 것 같아 이 친구가. 남자분이. 남자분이 그럴까? 혹시 뭐 그러면 데려다 주는 걸 떠나서라도 메모라든지 그런 좀 비교적 쉬운 거 있잖아요. 먼저 좀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했었던 서로 좀 나눴던 그런 뭐 간질간질 거렸던 그 기분들을 냈었던 행동들을 전 다시 또 좋은 것 한번 해보는 같아요. 거지. 예, 예. 그런 거 네네. 살짝 메모를 해서 준다라든지 그러면 음. 야 너 뭐 갑자기 왜 메모야라고 하면서도 좋죠, 은연중에 또 좋죠. 좋을 수 있거든요. 그때 생각나고 하면서 근데 그때 생각나기에는 너무 2달이긴 한데 약간 너무 빠르게 네. 온 것 같긴 너무 해요. 빠르게 온 거 같긴 한데 남자가 뭐 지나가는 얘기로 나 되게 실증을 금방 내는 편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런 모습이 없는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애초에 그렇게 갖고 생각했어요.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뭔가 관계 개선이라든지 그런 뭔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 것 같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 쫑디가 좋아하는 문자가 왔어요. 네. 김재은 씨, 내가 저런 남자 만나봤지 빨리 버려요. 자 오늘 두 커플. 자 오늘 두 커플. 접수 들어갔네요. 네. 임지연님은요. 저는 이문동에서 광명 끝과 끝이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피곤해하면 제가 데려다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상한 걸 표현하지 말고 가끔은 약간의 너그러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사연 보내주신 분도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뭐 여자를 남자가 데려다 줘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예전의 행동과 좀 대비돼서 내가 섭섭하다라는 걸 표현하시는 거니까 혹시 뭐 좀 그런 차에서 가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또 간질간질하면서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증을 잘 내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증이 올 때쯤에 새로운 모습을 내가 아직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보여주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어떤 그러니까 관계 유지를 뭐 위해서. 갑자기 뭐 아무런 이유 없이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왜 데려다 줘?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되게 새로운데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또 얼마간 또 사랑이 또 다시 또 불타오를 테고 또 실증이 날 때쯤에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또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뭐 물론 이 노력이라는 게 되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기엔 단편적으로 되게 여성분이 남성분에게만 노력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네네네. 또 시간이 흐르면은 남성분이 또 맞아요. 보고 그렇지, 여자가 느끼는 게 이렇게 했을 때 있으면 남자가 또 오고 약간 맞아요. 이렇게 주고받다 하면은 서로 이제 그런 노력과 사랑과 모든 게 조금씩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보면은 사실 마음이 이제 남자분이 이렇게 잘해줘서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생긴 마음을 한번 이제 이전처럼 계속해서 잘해주는 걸 떠나서 이제 남자분이 잘하는 걸 이렇게 원한다라기보다 생겨난 마음을 이제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간 받았던 무언가를 이제 돌려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것도 그렇고 원래 연애할 때 처음에야 진짜 그때는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다가 거의 한 80% 90%는 다 그냥 돌아오는 것 같아요. 본연의 모습으로. 네, 본연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얘가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는 원래 이런 애구나. 얘 그래 뭐 얘도 피곤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막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난 하나도 안 피곤해. 하나도 안 피곤한데 난 안 하나도 안 데려다 줘. 피곤한데 안 데려다 줘. 그러면 내가 데려다 주면 되는 거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되게 남자가 나쁘네.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힘들죠. 근데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분의 행동 거지가 좋지 않으면 안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그 네. 행동 거지가 나와 또 맞지 않다면 그건 연애가 불가능한. 그러니까요. 뭐 아니면 뭐 계속 썸만 탈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연애를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왜요? 아니요. 이승찬님. 왜 이렇게 웃어요, 윤주 씨? 너무 좋아요. 진짜 난 제가 지금- 푸른 밤이 좋아요. 왜 당신을 줘요, 내가 지금? 아니, 제가 좋아하냐고요. 좀 약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웃는 예, 거죠? 약간 느껴졌어요. 이승찬 씨, 여자분 포기하면 편해요. 한번 여자분이 데려다주면서 남자한테 미안함을 느끼게 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남자분이구나, 보내신 분이. 데려다주고 가는 것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정말로 데려다주고서 돌아가는 그 길이 좀 허탈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험할 때도 있고 맞아요, 너무 맞아요. 길 때도 있고 내가 왜 그랬지라고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고 물론 돌아가는 길마저도 너무 행복하고 그와 들어간 그녀와 이제 연락을 하면서 지속을 하면서 나 이제 들어가고 있어 주시면 달콤하게 보낼 수도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그렇죠. 3024님. 그냥 지금 느끼는 섭섭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듯해요. 남자분은 그런 마음 모르고 편해져서 그렇게 대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한은혜 씨가요.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사랑인데 남자분이 너무 게으른 사랑을 하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질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아직 이게 2달이라는 게 좀 걸려요. 저도 그게 걸려요. 시간이 너무 2달이야. 미년도 아니고. 네. 너무 2달이어서 이게 사실 2년 정도 됐으면은 어떤 잃은 권태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본인 그 만남의 터닝 포인트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2달은 사실 그 사람이 파악될 시간도 아니고 맞아요. 이게 뭔가 저희도 그 사람이라든지 뭔가 2달에 이렇게 시중을 느낀 사람 주변에서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떠한 패턴을 가진 그쵸. 유형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런 걸까요? 그럼 2달인데 매일 본 거야. 매일. 학원 60일 다니니까. 봤어. 60일. 학원 다니니까. 만약에 매일 봤어. 그러면은 순식간에 편해질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래도 너무 빠르긴 한데. 우선은 만약에 이 남자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노력해보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맞아요. 후회가 덜할 테니까. 맞아요. 노력은 좀 해보다가 나만 너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났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내가 받았던 것들 위주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줬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라는 걸 조금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줬던 것, 뭐 메모 쓰기, 데려다주기 뭐 이런 거 한두 번 해보시고 이런 기분이었구나, 그랬구나라는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라는 게 뭐 다 그렇죠. 왜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도대체 연애가 뭐죠? 라고 얘기했다가 연애라는 단어가 너무 연애란 다 낯설게 이런 거죠. 느껴진다고 한 얘기했었는데. 시간 만에 다시 깨달았네요. 연애라는 게 이런 거군요. 되게 빠르게 습득하네. 푸른밤은 정말 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연애를 바로. 괜히 쫑디가 아니네요, 진짜. 야, 역시 뭐 엄청 글로 똑똑해. 배웠어요. 네. 글로 배웠어요. 고은서님, 처음부터 마음을 조금씩 꺼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금사빠라고 표현하나요? 네, 금방 네, 사랑에 네, 빠지는 사람들. 네. 그리고 갖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숨기지 못하고 일단 다 꺼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성격이에요. 저 그거 어쩔 수 그렇거든요. 없어요. 다 꺼내야 돼요. 일단 생긴 거 있으면 이만큼 솔직하게 툭툭 그냥. 꺼내는데 이게 뭐 되게 웃긴 게 또 이런 사람들이 솔직해.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만약에 말라버리면 티가 나겠죠. 꺼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더 티나고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도 안 하니까 상대방도 더 많이 느끼고. 그치. 근데 뭐 어쩌겠어요.
맞아. 성격이랑 그거는 못 바꾸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못 저는 금사빠를 못할 것 같아요. 조금씩 나눠서. 뭐 저도 금사빠는 아닌데. 그냥 무조건 꺼낸다 이거다. 무슨 일단 다 꺼내고 본다. 다 꺼내고 본다. 솔직한 스타일이다. 홍익인간이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하려고 다 주는 스타일이다. 그것도 아닌데 그렇다는 거죠. 6026님. 옥달원들만 함께하면 시간이 주말 지나가는 속도로 지나가요.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린담. 금방 온다. 아니 오늘이 9월 1일이에요.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9월 1일. 네. 저 콘서트 티켓 예매 시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도 오세요. 완전 갈 거예요. 나 완전 가야지. 예? 알겠어요. 맨 앞에 두 줄로 갈게요. 맨 앞에 2명 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따로 제가 꼭 초대를.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신 하나도 없어요. 건강을 챙기면서 하세요. 재밌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네. 김보원님. 역시 연애 이야기는 쫑디보다 옥달 언니들이 짱이에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좀 더 알 것 같아요. 그래요. 6016님. 옥달 언니들. 읽었잖아요. 읽었구나. 지워버렸어. 작가 누나가 6016이 지워버림. 딜리트. 어쨌든 오늘 어때요? 오늘 어떠셨어요? 즐거웠어요. 이거 왜 이렇게 슬퍼요? 이제 또 가야 되잖아. 근데 빨리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그죠. 역시 어떻게 기다린담? 뭐야, 저 연기통 뭐야? 연기학원 좀 갔다 오셔야겠어요. 아까 저 연기하는 거 보셨죠? 사연의 디테일. 역시 연예인은 힘들어. 연예인 되려면은 저 정도 연기를 해야 노력해야 되는데. 돼요, 진짜. 그래요. 아이고. 아무튼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민주 씨. 그래요. 기대 감사합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네. 노래는 아지아틱스의 Sleeping Away. 이 곡은 정현정님 신청곡입니다.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내 꿈은 아름다운 한글로 시를 쓰는 시인이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그 꿈을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준비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내 노력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진아야, 이 전형은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나도 속상했다.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결국 나를 평가하는 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적이었다. 3년 동안 준비해온 걸 포기하고 나니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공허했다. 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시를 쓸 거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해왔지만 괜히 재능도 없으면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젠 솔직히 두렵다. 나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움츠러든 오늘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결론은 나는 아직 내 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재능이 없어도 시를 써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문은 두드려 봐야겠다. 그래야 후회는 남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지금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일지도 모르니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 It's not what you thought when you 하루의 끝, 오늘은 최진아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에이미 만의 Wise Up 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또 상태 메시지를 쓰셨네요. 저 요즘에 그거 말버릇인데 친구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딪힐 것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많이 하는데 이송영님, 지금 종합 전형 쓰려고 자소서를 쓰는 중인데 정말 공감이 가네요. 저도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포기할 수가 없어서 쓰고 있어요. 응원받지 못하는 길을 혼자 가는 것 같아서 내심 불안했는데 사연 들으니 힘이 나네요. 우리 같이 힘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많은 분들 지금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를 평가하는 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노력의 결과로 성적이 나왔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결과와 목표를 다르게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그 노력의 결과가 성적으로 나온 것이고 또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는 다른 어떠한 결과물을 얻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를 한 곡 보내주셨어요. 시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직접 쓰신 거 13월의 눈이라는 상당히 감성적인 계절감이 또 느껴지는 그런 시를 보내주셨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전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건 정말로 누구든 시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직업이 원래 그쪽과 관계가 없는 사람도 시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나가면서 갈고 닦는다면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꿈을 지금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 먹으셨으니까 더욱더 힘차게 남들이 얘기했던 곳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잘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기훈님, 점점 가을이 오는지 외로움을 타기 시작했어요. 쫑디는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하나요? 비법 가르쳐주세요 라고. 저 외로움을 즐기는 편이어서 전 즐깁니다 정말로. 그래서 딱히 막 외롭다고 해서 정말 막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좀 사색에 젖는 것 같아요. 멍하니 있고, 혹은 뭔가 가끔은, 그러니까 외로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은 외로움이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외로움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활동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은 외로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거의 대부분 혼자 있고 싶어지는 외로움 아니면은 되게 극적으로 이 누군가와 만나고 싶은,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 외로움, 좀 그런 반대적 성향을 갖고 있는 외로움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다 외로움을 굳이 막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기훈님. 9737님, 쫑디 임용고시 준비생이에요. 가족과 떨어져 서울에서 홀로 지내는데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친구들도 다들 취업 준비로 바빠 생일 축하를 받기 힘들 것 같네요. 쫑디가 축하해 줄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좀 가족과 떨어져 계셔서 직접적인 축하를 이렇게 받기 힘드신 것 같은데 내일 뭐 전화라든지 뭐 이런 연락을 통해서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요. 뭐 당장 축하를 못 받더라도 뭐 따로 연락하시고 따로 또 생일 당일날 안 만나더라도 어떤 축하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거 크게 챙기는 편이 아니긴 한데 혼자 떨어져 있을 때도 이런 상황이 오면은 조금 마음이 뭔가 뭉클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괜히 좀 평소에 잘 챙기지도 않았는데 왜 또 갑자기 이렇지, 마음이 왜 이렇게 허하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라도 연락을 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고 씨 준비도 잘 하시고요. 이유인하님, 오늘이 제 42번째 생일이네요. 야근 중 첫 번째로 생일 축하해주는 게 제 휴대폰 알람이네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야간 근무라 푸른밤을 듣지만 다음 주부터 추석 전까지 주간 근무라 방송 듣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하루에 12시간씩 막교대 근무인데 저처럼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생일 축하드리고요. 늦은 시간에 정말 고생하십니다. 야간에 푸른밤 함께 하시면서 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또 다들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추석 전까지 주간 근무하시면서 뭐 이래저래 또 패턴이 조금 또 바뀌실 텐데 어서 적응하셔서 그간 좀 근무하시느라 못하셨던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하나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2548님, 주말에 알바했었는데 근육통이 아직도 사라지질 않아요. 발도 다 까져가지고 오늘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무슨 어떤 알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발까지 다 까질 정도면 진짜 엄청 고생을 하셨네요.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좀 나아지길 바랍니다. 이게 뭐 사실 근육통이나 이런 건 좀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오는데 발이 이렇게 까졌다라는 게 걱정이 되네요. 혹시나 좀 덧나진 않을까. 그 관리도 조금 잘 하시길 바랄게요. 박규리님, 요즘 허리를 삐끗해서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허리가 신체의 중간 부분이라 그런가 학교에서 앉아있기도 힘드네요. 곧 시험 기간인데 공부도 많이 못하고 걱정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진짜 허리 걸어다니거나 뭐 앉아있거나 항상 또 중요한 게 허리인데 그래요. 어떡하나. 이게 또 병원은 다녀오셨겠죠? 그 약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뭐 치료 잘 받으시고요. 이게 또 허리 한번 이게 또 다치기 시작하면 자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자세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가을방학의 이별 앞으로 듣고 올게요. 웃어줄 수 있을 거야 거울 앞에서 머리를 질끈 묶고 평소에 고민 상담을 잘 해주는 편이라 친구들이 많이 찾는 편인데요. 언젠가부터 자기 고민만 해결하면 절 찾지 않는 친구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내 고민은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서운한 감정이 마구 생겨요. 2092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주기만 하면 지쳐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계산하지 않게 되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이상적이겠지만 나만 주고 받는 것이 없으면 서운한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나는 상담해주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성격이 소심해서 친구들에게 어필하기가 어렵다면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예시로 본인의 고민을 좀 녹여보세요. 오늘 끝곡 베이비페이스의 We've Got Love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